네, 틀릴 것 같지만 아직은 이 산적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YTN 뉴스인의 호준석 앵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새누리당이 단독 상정을 오늘 하려고 했다가 단독 상정을 일단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이제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왜 단독 상정을 안 했느냐부터 살펴보죠. 뭐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그 만나기로 했으니까 좀 시간을 좀 벌어보자. 뭐 이런 차원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김한길 대표가 협의체 만들자고 했는데 딱 부러지게 답을 안 했다가 지금까지 이제 온 거지 않습니까? 황미 대표가. 예. 자, 그래서 일단 그 제의를 해서 공을 이제 넘겼다고 볼 수 있고 저쪽에서 받았고 예. 밥상이 차려졌는데 밥상 일단 놨죠. 예. 근데 상에 음식이 뭐가 얼마나 차려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예. 일단 이렇게 밥상 놨는데 여기서 단독 상정을 하면은 밥상을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 보기에. 예.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식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다려 보는 것이 앞으로의 설령 깨지더라도 책임을 면하는 길이니까 뭐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만나긴 만났는데 뭘 갖고 얘기할지도차도 지금 확정을 안 한 상태거든요. 사자회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난 월요일 날 김한길 대표 4인 협의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엔 4인 협의체를 갖다 가동하자. 4인 협의체에서 3가지 안건을 다루자 그랬는데 3가지 안건 중에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고 핵심은 특검이에요. 그렇죠. 특검. 특검. 즉 민주당은 특검 받아라. 그렇죠. 그다음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 2주 전입니다만 시정연설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 특검은 그거는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또 나머지는 또 수사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 그렇죠. 다만 특위에 있어서는 그거는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 합의로 끌어온다면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대통령의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특검 문제 놓고 또 다시 오늘 4인 협의체 일주일 만에 이제 오늘 사자 회담이 됐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대표, 원내대표.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 특검 문제 갖고 한쪽은 받아라, 한쪽은 못 받겠다. 특위로 가자.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앞서 우리 호준석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하루 정도 아마 체면 치레하는 걸 거예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이 보면 헌법 54조에 의한 바로 예산안 처리 시한입니다. 예. 또 위헌이 벌어진 거죠. 예. 11년째 위헌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하. 왜 2002년에는 12월 2일 날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전에 또 한 번도 통과 안 시켰어요. 그다음 12월 2일 딱 한 번, 25년 딱 한 번 통과된 게 2002년이었고 오늘 그나마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그나마 역대 이 시점에 되면은요. 통과는 못 시켰다 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는 가동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쪽지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점인데 지금 오늘은 이번 2013년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상정조차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니 법 정도가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 위헌입니다. 헌법을 명백하게 지금 어기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대부분들이 이 정도는 뭐 한번 심각성을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또 헌법에는 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다니요. 지켜야 되는데 계속 안 지켜지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이제 제재 규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뭐 안 지켜도 된다라고 좀 너무 방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예. 이 지금 11년째 계속 안 지키다 보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몇 가지 지금 뭐 좀 복잡한 얘기니까 상임위에서 아예 예산을 특위로 하지 말고 상임위로 다루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한 6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 자동 상정을 아예 하게 만들어 버리자. 내년부터 그렇게 되죠. 예. 내년부터는 이 자동 바뀌게 되죠. 11월 30일까지 예산 결산에서 처리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건 자동으로 12월 1일자로 자동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니까 지금 작년에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이 그 예산 조항에 관해서는 내년 5월 30일 이후에 발효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외 조항. 그래서 딱 한 번 2014년 올해 한 해만 이른바 마지막 이른바 헌법의 위헌 사태가 마지막 일어나는 게 2013년이 끝입니다. 그렇죠. 내년부터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사실은 올해도 6월부터 하자고 했는데 정부조직법이 늦게 통과가 되면서 아니 그때부터 6월까지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올해만 예외를 뒀는데 그 예외를 둔 올해도
결국 똑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호준석 앵커, 만약에 예. 2014년 예산이 통과가 12월 31일까지 안 되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 12월 31일까지 통과 안 됐죠. 예. 하루 자정 지나서 1월 1일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렇죠. 올해 새벽에. 예산을. 예. 그게 57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예산 제대로 통과 못 시키면 준예산이라는 걸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준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안이 없으니까 작년 예산에 준해서 일단 임시로 집행한다라는 거거든요. 1960년에 제도가 도입됐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또 이제 대기록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19대 국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 첫째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을 행정부들이 세우는데 한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헌법에 12월 2일까지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정부가 한 달 준비하라고. 예. 근데 그 기간이 일단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사 자체도 부실하게 졸속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년 말에도 쪽지 오갔다고 해서 지역구 예산 서로 따내고 진짜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 많이 삭감되고 시간 없는데 그런 건 또 잘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예. 자, 그런 사태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자,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솔직히 정쟁도 뭐 분명히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정쟁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있어야 당장 내년부터 어떤 그 국가 사업을 계속 이루게 되는데 준예산을 하면은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은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세금 줘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니 국민으로서는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정치권에서 지금 다뤄야 될 소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말에 나왔는데 문재인 의원이 대권 도전을 시사를 했고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지금 박근혜 정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호준석 앵커, 문재인 의원이 대권 도전 시사 이게 좀 예상이 됐던 건가요? 정천뱅크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아유, 저도 이게 너무 빠르다는 느낌도 들고요. 예, 저도 뭐 전혀 예상 못했고요. 저는 예상했어요. 하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이 대권 도전 선언을 갖다 암시를 해야만이 이른바 그동안 이른바 숨죽이고 있던 친노 구주리들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난 홍영표 의원이 10월 달에 비망록 쓰지 않았어요? 예. 홍영표 의원이 위상이 뭐였습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쓴 비망록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그 내용은 홍영표 의원이 쓴 비망록이 아닙니다. 홍영표 의원 등이 쓴 거예요. 등이 있었다. 그 당시에 다른 참여했던 사람들도. 예. 이른바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골자는 안철수 욕하기, 손학규 욕하기, 그다음에 대선 평가 아니 연초에 있었던 예. 당시 대선 평가위원회에서 대선 평가 보고서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엉터리라고 욕하기,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조금 욕하기.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이 아마 초판이었다면은 예. 이번 문재인 의원이 나오는 것을 이제 수정판으로 박근혜 대통령 욕을 잔뜩 한 거예요. 근데 아하. 그건 뭐냐니까 일단 적과의 각을 세워야만이 우리 세가 결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이 실제 보면 앞으로 4년 남은 대통령 출마 선언 지금부터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지금 뭐냐니까 내년 6.4 지방선거 앞두고 지난 5.4 전당대회 때 친노 구주리들, 당시 친노 줄이었죠. 지난해 총선과 대선 책임지고 했는데 너희들이 망치지 않았느냐. 물러나라. 이선 퇴진해라. 이런 분위기에서 일단은 어디에도 당권에 예. 멀어져 있었는데 이번이 기회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의원이 언제 깃발을 들까? 홍영표 의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인적 1차 최종 결과 발표하면서 조만간 깃발 들겠다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그 조만간이 왜 지금이었을까요? 혹시 안철수 의원 뭐 창당과 좀 관련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안철수 의원 창당이 결국 지방선거에 최선 다해서 참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저는 새누리당과 야권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내년 예. 지방선거는 어찌 보면 제1야당 싸움이다. 제1야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안철수 신당이 이번에 보여준다면 민주당, 더더군다나 친노 구주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황 박사님 말씀대로 지방선거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안철수 신당하고도 경쟁이 불가피하고 그런 면에서 깃발을 꽂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지금 대권 시사를 했는데 예.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비판의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왜 또 너무 뜬금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저는 이게 문재인 의원의 지금 이런 대권 시사 발언이 과연 문재인 의원에게 오히려 악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황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한테요. 네. 악수는요 이래요. 그러니까 전략적 접근이 있고 전술적 접근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앞으로 4년 후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4년 후에는 아무도 모르고 당장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민주당 내 당권을 갖다 차지하는 것이 문재인 의원과 문재인 의원을 필두로 한 친노 구주들이 부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52%의 국민들이 설사 문재인 의원을 갖다가 좀 욕할지라도 48% 지난해 자신의 표를 던졌던 사람이 결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바둑흔히 들 때 보면 아생연후 살타라고 그러죠. 내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세를 규합하는 그 차원에서는 일시 좀 욕을 먹더라도 지금 친노 진영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그 깃발듦 얼마나 환호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그동안 은인자중하던 우리 문재인 의원이 뭐 깃발을 들었다, 뭐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네. 이게 좀 대선불복이 아니냐, 대선불복 뉘앙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책까지 예.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니 그 문재인 지난 의원이 대선 문제를 많이 아니 토론을 문재인 의원이 했거든요. 올해 내내 한 게 대선 불복이에요. 언행이 일치했죠. 말로는 대선 불복 안 한다 그러면서 행동은 대선 불복적 행동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박창신 신부 등 그 박창신 신부의 그 말씀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종북머리에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사회 최소한 민주당 진영 내 상당수가 그 논리에 공감할 겁니다. 조금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조금 그 두둔하는 말을 제가 좀 균형 차원에서 좀 그렇죠. 하자면 예. 뭐랄까 본인의 권력 의지보다는 지난 대선 때도 뭐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주위 세력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친노 주류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장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나서 줘야 된다 지금. 나서줘야 된다. 라고 강하게 등을 떠밀었어요. 그런 가능성도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 옆에는 항상 안철수 의원이 있었습니다. 대선 또 나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도 대선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거든요. 두 사람 또 단일 협상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런 얘기죠. 김종필 전 총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치에서 내일을 이야기하면 귀신이 웃는다 그랬습니다. 정말이에요. 보니까 예. 앞으로 3년 반 후에 즉 2017년 봄에 갔을 때 안철수 의원이 과연 2016년 총선을 돌파할지 문재인 의원이 2016년 총선을 돌파할지 그거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고 그때까지도 현재의 어떤 지지세, 현재의 기대치를 갖다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두 분 다가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당시 2017년, 2016년 총선, 20대 총선 지나서 2017년 봄 정도 되면 후보 단일 얘기 나올 거예요. 예. 그러나 실제 보면 현재 두 분의 역학구도 이분이 서로 보면 제로섬 위치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 분이 다 2017년 봄에 이른바 길이 나눠서 1등, 2등으로 서긴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방송을 지금 정세균 전 대표도 보고 있고요. 손학규 상임고문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역학관계라는 게 친노에서만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과연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로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 단일화를 얘기 또 지금 그렇죠. 4년들 얘기를 하는 거지. 과연 문재인 의원이 대선 나가겠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의원이 이런 지금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친노 구주류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시선이 곱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지방선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손학규계나 뭐 정세균계나 또는 김한길 대표, 신주류나 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공천도 주고 예. 자기 세를 일정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겠다는 것은 결국 자기 개판만 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 시선은 대체로 차가운데 자 이렇게 되면 선거는 망쳐도 우리 개판만 사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문재인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도 약간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직 풀어야 될 숙제를 다 풀지 못했습니다. NLL 관련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본인의 얘기, 뭐 유감 표명 정도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그전에는 본인이 더 큰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매듭을 짓고 갔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듭을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법률적으로 매듭이 지어졌죠. 우선 예. 검찰이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대화록 실종 관련해서는 그러나 보면 정치적으로 분명히 책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책임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그렇게 혼란에 빠뜨렸던 문재인 의원이 당초 보면 먼저 제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치고는 뭐 그저께 보면 정치부 이제 반장들하고 그 저녁 자리에서 예. 했던 사과는 조금 약했죠. 예. 보다가 좀 본격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를
명시적으로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지금 그런 가운데 여야는 끊임없는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드리겠다라는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